제가 최근에 아주 오랜만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다녀오면 총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 저 스스로 궁금해져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총 11일간의 유럽 여행이었고요. 방문한 나라는 유럽 들어갈 때랑 나올 때 각각 1박씩 하는 아일랜드에서 총 2박을 했고요. 독일에서는 7박을 하는 여행이었는데 1인당 든 비용은 미화 달러로 1414불. 그러니까 한 하루는 대략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한 194만원 정도? 한 200만원이 채 들지 않았더라고요. 이 비용은 항공료랑 그리고 모든 숙박 비용, 또 모든 식비, 이 식비는 길거리에서 사 먹은 간식 같은 것도 모두 포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박물관 또는 고성을 관람하기 위해 관광에 필요했던 비용을 모두 추가한 겁니다. 사람마다 좀 느끼기에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아주 저렴하게 다녀온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번 여행에서 호텔 같은 경우도 저희는 가능하면 꽤 괜찮은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파인 다이닝까지는 아니었지만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고요.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었어요. 절대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음식 또는 하급 호텔을 이용한 적은 없었고요. 그러면 과연 왜 이 정도밖에 들지 않았는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 경비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항공료, 호텔, 항공료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비, 식비, 그리고 관광에 들어간 비용,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여행은 저랑 제 배우자를 포함해서 총 8명이 떠난 여행이었는데 일단 지금 바로 말씀드리는 비용은 1인당 비용입니다. 항공편은 왕복 기준 2번을 이용했고요. 총 365불 60센트가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 모든 항공편을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발권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나온 거고요. 말씀드린 비용은 모두 세금입니다. 미국에서 아일랜드 왕복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국영항공사 에어링거스를 이용했는데 세금이 한 30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때 들어간 총 왕복 마일은 32,501마일이 들어갔는데 세금이 조금 세기는 했지만 마일을 워낙 조금 쓰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저는 괜찮은 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신용카드인 체이스 사파이어 포인트를 이용해서 에어링거스로 마일리지 전환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항공권을 발권을 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에어링거스 같은 경우는 좌석 간 거리가 좀 좁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보통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창가 쪽에 3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어링거스 샌프란시스코에서 더블린으로 들어가는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딱 2좌석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창가 쪽에 앉으면 화장실 갈 때 복도 쪽에 앉은 사람 눈치를 봐야 될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제가 복도에 앉으면 종종 다른 사람 화장실을 갈 때 비켜줘야 되는데 일단 2좌석만 있으니까 커플이 갈 때는 확실히 편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더블린에서 프랑크푸르트 또 뮌헨에서 더블린으로 가는 항공편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를 써서 루프트한자를 이용했고요. 왕복 기준 17,600마일이 들었습니다. 세금은 모두 65불 정도가 들었고요. 동일한 항공편을 직접 구매하신 일행 같은 경우는 232불 정도가 들었으니까 17,600마일로 대략 167불 정도를 아낀 셈이죠. 가성비 측면에선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굳이 마일리지가 많이 있는데 돈을 주고 살 필요는 없다고 느껴서 마일로 구매했습니다. 항공편에 들었던 총 마일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냥 저랑 제 배우자만 갔었으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좀 더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 일행들이랑 가는 여행이고 또 제가 주도하는 입장에서 가는 여행이었기에 저에게만 좋은 방법으로는 할 수는 없었고요. 가성비 측면에서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 정도는 되는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호텔 비용인데 제가 이번 여행 계획을 짜면서 호텔 같은 경우는 저렴한 호텔을 찾지는 않았고요. 가능하면 괜찮은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괜찮다는 표현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물론 호텔 등급이 높으면 괜찮고 좋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호텔의 등급이 높을 때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되는 호텔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고객이 남긴 리뷰 같은 거를 꼼꼼히 검토해 보면서 적당한 가격의 호텔 중에서 괜찮은 호텔을 찾아야 됐었습니다. 또 하나, 호텔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호텔의 위치를 어디로 할 건지도 고려를 많이 했어요. 호텔에서 주요 관광지, 그러니까 유럽에서 주요 관광지라고 하면 보통 올드타운, 그러니까 구시가지 근처가 될 수 있는데 구시가지를 걸어서도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호텔 위주로 정해서
혹시나 일행 중에서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걸어서도 혼자서 충분히 다닐 수 있을 만한 거리로 정했습니다. 일단 우리 일행들로부터 대부분 호텔은 잘 골랐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내가 직접 가보지 못한 호텔들을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로만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딱 한 군데 빼고는 다 좋았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조금 실망한 이 호텔 같은 경우도 호텔의 위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은 총 327불이 들었습니다. 9박에 327불이면 하루당 36불? 그러니까 한 하루 5만원 정도니까 너무 싼 거겠죠? 물론 9박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4박을 포인트를 이용해서 예약을 했고요. 나머지 5박만 1인 기준 총 327불이 든 겁니다. 1박당 한 65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호텔 같은 경우는 2인 기준으로 예약을 하니까 2인 기준 1박에 평균 한 130불 정도가 든 겁니다. 그리고 5박 중에서 모두 호텔이 아니고 중간에 2박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을 했습니다. 총 교통비는 1인당 342불 정도가 나왔고요. 한 하루는 대략 46만원 정도네요. 교통비라고 하면 일단 더블린 그리고 독일로 나눌 수 있는데 더블린에서는 어차피 호텔이 시내를 충분히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더블린 시내에서는 따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고요. 교통비라고 해봐야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왕복 리무진 버스를 이용한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8명이 차 2대를 렌트했어요. 처음에는 8명이 다 탈 수 있는 밴을 빌리려고 예약까지 다 해두었다가 꾸준히 리서치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유럽에서 밴 같은 경우는 좁은 도로 그리고 주차 때문에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SUV 2대를 렌트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8명이 차 2대 값을 나누는 것이니까 가격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모를 걱정 때문에 차 보험을 최대로 들어놔서 결국 렌트비랑 보험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한 대당 미화로 865불 정도가 나왔으니까 한 명당 한 220불 정도를 지출한 겁니다. 혼자 여행하시는 분께서는 렌트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같이 내는 게 아니니까 가격이 좀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단 저희 같은 경우는 4명이서 차 한 대를 타야 되니까 SUV를 빌렸는데 혼자서 또는 둘이서 렌트할 경우에는 굳이 큰 SUV를 빌리실 필요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가격 조절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교통비에는 주유비 그리고 주차비가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뉘렌베르크에서 하루는 저희가 차를 주차해두고 기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밤베르크란 도시를 간 적이 있는데 이때 기차비도 포함된 겁니다. 계속 자동차로만 여행을 하다가 독일에서 기차로 다른 도시를 가니까 그건 역시 여행의 다른 맛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혹시나 뉘렌베르크를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1시간 거리에 있는 밤베르크라는 곳을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려요. 독일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산으로 등록된 도시인데 중세 독일의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희는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으면서 다녔어요. 이때 1인당 들은 비용은 미화 달러로 한 335불 정도가 들었으니까 한화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45만원 정도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 말고 현지에서 보낸 날짜를 세어보면 9박 10일이니까 하루에 대략 45,000원 정도를 먹은 거죠. 미화로는 하루에 33불? 저녁 같은 경우는 항상 식사랑 그리고 맥주까지 함께한 걸 생각해보면 아주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저희가 점심때도 식사랑 맥주를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시차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여행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아침을 거르는 날들이 꽤 있었습니다. 총 일정 중에서 아마 60% 정도는 아침을 먹지 않고 하루에 2끼만 먹은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건 아니었죠. 대신 그렇게 2끼만 먹다 보니까 나머지 2끼 먹을 때 많이 시켜 먹기도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에서도 가장 물가가 높은 곳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 그 중에서도 북바주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더 저렴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에 들어간 비용인데 저희 여행에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박물관 같은 곳을 위주로 가는 건 아니었고요. 독일의 소도시에서 독일 중세 분위기를 느끼고 또 거리에서 유럽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관광 비용은 많이 들진 않았어요. 1인당 46불? 한 하루는 한 62,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산악 케이블카랑 하이델베르크 입장료로 1인당 9유로를 냈고요. 참고로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걸어서도 하이델베르크를 올라가실 수는 있는데 입장료는 똑같이 9유로니까 혹시나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로텐부르크에서는 중세 고문박물관을 1인당 9.5유로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로텐부르크에서 나름 유명한 곳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박물관 주제 자체가 고문에 관한 것이니까
호불호가 좀 있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밤베르크에서 한 명당 6유로를 내고 궁전에 입장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계획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밤베르크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고요. 꼭 들어가 보고 싶었어서 한번 들어갔는데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성 중에 하나인 휘센 지방에 있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1인당 18유로를 내고 들어갔어요. 사실 노이슈반슈타인 성 내부를 못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성에 가기 전날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전 예약하는 걸 추천한다는 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예약을 하려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가 가기로 한 날은 표가 다 매진된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 일행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웠는데 그래도 다들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감사스럽게. 어찌됐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성을 향해서 아침에 출발을 했고요. 저희는 대략 한 오전 11시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표소에 들어가 보니까 다행스럽게 현지에서 파는 표는 예약표랑 구분을 해서 표를 팔고 있더라고요. 단 만약에 저희가 늦게 출발을 해서 오후에 도착을 했다면 현지에서 파는 입장권 역시 매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미리 표를 예매해 두시거나 아니면 저희같이 표를 미리 예매하지 못하셨으면 당일 오전에 일찍 오셔서 표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저희가 돈을 내고 입장한 모든 곳 중에서 로텐부르크의 고문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곳들은 입장료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11일간의 유럽 여행에 200만원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2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권뿐만 아니라 호텔 및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것이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부터라도 지금 당장은 못 가시겠지만 내년 또는 내후년에라도 계획을 해보셔서 꼭 가시고 싶으신 곳에 가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